1년 후 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사람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평온함이 느껴졌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도 하기 전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니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주변에서도 축복해줬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신혼 초부터 남편은 제가 어디 가는지 물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확인했어요.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하면 남편이 물었어요. 왜 꼭 만나야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결혼하면 원래 그런 거라고 다른 집들도 다 그렇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가 보다 싶었죠. 핸드폰도 남편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이 왔는지, 무슨 문자를 받았는지 보여줘야 했어요.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서로 믿으려면 투명해야 한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옷을 입을 때도 남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치마가 짧다거나 색깔이 튀다거나 하면 다시 갈아입었어요. 남편은 소중한 사람일수록 아껴야 한다고,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아끼는 거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2년 후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혼자서 해냈어요. 친정 도움도 받지 않고 남편도 회사 일이 바빠서 거의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까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딸아이가 자라면서 가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왜 엄마는 친구도 안 만나냐고, 아빠한테 항상 보고하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네 엄마들은 안 그런다고, 아빠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이를 타일렀습니다. 아빠가 우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걱정돼서 확인하시는 거라고 말했어요. 딸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게 사랑이 아닌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부관계를 이해 못하는 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딸아이는 자라면서도 계속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엄마랑 같이 나가자고, 아빠한테서 떨어지자고,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빠를 오해하지 말라고, 부부는 원래 이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점점 말을 줄이더니 나중에는 아예 입을 다물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했어요. 빨리 나가고 싶다고, 아빠랑 떨어져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10년 넘게 말했는데 한 번도 안 믿어줬다고, 이제 포기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집을 나갔어요. 자주 연락하자고 했지만 아이는 답장도 잘 안 했습니다. 명절에도 친정보다 시댁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집에 딸아이만 없어지니까 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은 집은 이전보다 훨씬 고요했어요. 남편의 관심은 이제 온전히 저에게만 쏟아졌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물었고 돌아오면 무얼 했는지 자세히 말해야 했어요. 마트 다녀와도 동네 산책해도 모두 남편에게 보고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55세가 됐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25살 때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 보이는 여자만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세월이 흐른 거라고, 나이 드는 게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남편에게 보고하고 나온 길이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들어 돌아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겨우 떠올렸습니다. 대학 때 같은 과 동기였어요. 민수도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점점 굳어지더니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괜찮냐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고, 옛날 모습이랑 너무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거 아니냐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당연하지 않냐고 대답했어요. 민수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생기가 없다고,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오랜만인데 이야기 좀 하자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편한테 허락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트 안카페니까 금방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금만이라고, 30분만 이야기하자고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 입구로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허락 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주문하고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오랜만이라고,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하면서도 시선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다시 말했어요. 25살 때 모습이 기억난다고, 그때는 눈빛이 정말 또렷했다고 말했어요. 늘 웃고 있었고 자신감도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꺼진 것 같다고, 생기가 없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냐고 겨우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하는 것과 꺼지는 건 다르다고, 지금 제 모습은 뭔가 지쳐 보인다고 말했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남편과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물었어요. 아까 전화 받은 거 남편이었냐고, 장 보러 나온 것도 보고했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부부니까 서로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천천히 물었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보고해야 하냐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결혼이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정상이 아니냐고, 남편이 걱정해서 확인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걱정과 통제는 다르다고, 사랑과 감시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어디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 보는 중이라고
곧 갈 거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빨리 들어오라고, 오래 걸리면 미리 연락하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으니 동창이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보고한 거냐고, 마트에서 장 본다고 거짓말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카페도 마트 안에 있다고 변명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친구 만난다고 솔직히 말하면 안 되냐고, 왜 숨겨야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한다고,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작게 대답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친구 만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냐고 다시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동창회 초대장이 간 적 있다고, 30년 만에 여는 모임이었다고 했어요. 왜 안 왔냐고, 다들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초대장을 발견하고 얼마나 설렜는지, 남편에게 보여줬을 때 얼마나 기대했는지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초대장을 받아들더니 반으로 찢었어요.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을 왜 만나야 하냐고, 무슨 소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찢어진 초대장을 그저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편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민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장을 받았다고, 가고 싶었다고, 하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초대장을 찢었다고, 남편이 그걸 찢어버렸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건 통제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슨 소리냐고,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막지 않는다고, 오히려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하고 싶은 일 하는 것도 모두 지지해준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연락하자고, 자주 만나자고, 이야기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어요. 카페를 나와 마트로 돌아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뭐 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었어요. 저는 사람이 많아서 계산이 늦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부턴 빨리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랑과 통제는 다르다고, 걱정과 감시는 다르다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동창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점심 먹자고, 시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그냥 가도 되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남편 몰래 답장을 보냈어요. 좋다고, 어디서 만날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허락 없이 약속을 잡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동창을 만났습니다. 남편에게는 마트 간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민수와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이상했습니다.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시간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좀 펴졌다고, 아까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어디냐고 집에 없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트라고 장 보러 나왔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오래 걸린다고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곧 간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민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또 보고했냐고 친구 만난다고 솔직히 말할 수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한다고 괜히 화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고 숨 막히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산책하자고, 커피 마시자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몇 번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마트 간다고, 은행 간다고, 동네 산책한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혼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민수는 미안하다고 주소를 수소문했다고 말했어요. 한번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몰래 만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남편이 없는 시간이긴 했지만 집에 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어요. 민수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조용하다고, 혼자 사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나갔다고, 남편이랑 둘이 산다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걱정돼서 왔다고, 제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다고 했습니다. 30년 전과 너무 달라진 것 같다고, 뭔가 지쳐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세월이 흐르면 다 그런 거라고 말했어요. 동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제 모습은 뭔가 억눌린 것 같다고 말했어요. 친구도 못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남편한테 모든 걸 보고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동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남편 손은 늘 차가웠거든요. 민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30년 전 그 밝던 모습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때처럼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민수가 괜찮다고, 울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눈물 날 일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창은 그냥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몰라요. 누군가 제 편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자주 연락하자고, 언제든 힘들면 전화하라고, 혼자 견디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남편의 손이 제 몸을 더듬을 때
예전과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불편했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보는 제 시선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넥타이를 매줬어요. 남편이 오늘 어디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밖에 나가면 꼭 연락하라고, 어디든 가기 전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서고 혼자 남았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시간 되냐고, 공원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망설였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나가도 될까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남편에게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허락받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고 싶었습니다. 민수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좋다고, 어디서 만날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렜습니다. 공원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가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함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요즘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 시절 추억도 떠올리고 요즘 사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어디냐고 집에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산책 나왔다고, 곧 들어갈 거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누구랑 있냐고, 혼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혼자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빨리 들어가라고, 밖에 오래 있지 말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으니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냐고, 또 보고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짓말도 했다고, 혼자 있다고 말했다고 털어놨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친구 만난다고 솔직히 말하지 못하냐고, 그게 잘못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도 알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면 화를 낼 게 뻔했습니다. 왜 만나야 하냐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또 캐물을 게 분명했어요. 동창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지만 이건 분명 잘못된 거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일찍 퇴근했다고, 집에 아무도 없어서 놀랐다고 말했어요. 어디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동네 산책했다고, 날씨가 좋아서 잠깐 나갔다 왔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엔 미리 말하라고, 집에 왔는데 없으니까 걱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제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손길이 거칠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부부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불편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몸을 움츠렸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끌어안았어요. 싫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다고, 그냥 자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요즘 이상하다고, 무슨 일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고,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돌아 누웠습니다. 등을 보이고 누워서 한숨을 쉬었어요. 부부인데 왜 그러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정상인 걸까요? 부부니까 제가 원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동창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과 통제는 다르다고, 걱정과 감시는 다르다고 했던 말이요. 며칠 후 또 동창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편에게는 마트 간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동창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잠을 못 잔 것 같다고, 무슨 일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털어놨어요. 남편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해도 멈추지 않는다고,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아내라고 해서 남편 뜻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가 싫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것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제 의사도 중요하다고, 제가 싫으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혼자 견디지 말라고,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창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고백할 게 있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저를 좋아한다고, 대학 때부터 계속 좋아했다고 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을 보니까 더 안타깝다고,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어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행복해야 하는데 지금 저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다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저를 좋아한다고, 제 행복을 바란다고 말해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손수건을 건네며 괜찮다고, 울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왜 울었냐고, 무슨 일 있냐고 캐물을 게 분명했어요. 화장을 고쳐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바꿔야 할까요? 민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했던 말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이 또 다가왔습니다. 제 몸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오늘은 괜찮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어요. 손길이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부부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불쾌했어요. 남편의 손길이 차갑고 무겁고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저 자기 욕구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만족한 듯 한숨을 쉬며 돌아 누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칠 전 민수가 제 손을 잡았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의 손은 따뜻했어요. 제 의사를 물어봤고 제 기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차갑고 일방적이고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깨물었어요.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눈물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30년을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언제든 좋다고, 어디서 만날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한 후 집 주소를 보냈어요. 집으로 와달라고,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와 있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젯밤 일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한다고, 제가 싫어도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아내 역할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폭력이라고,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 의사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저도 알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떠나고 싶다고, 남편한테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떠나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천천히 하자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선 정보를 알아보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다고,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우리 집이 그런 건가요? 남편이 저를 때린 적은 없는데요. 민수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폭력은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고, 정신적으로 억압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했어요. 통제하고 감시하고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다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30년 동안 저는 폭력 속에서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날 동창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와 자주 만났습니다. 남편 몰래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마트 간다고, 산책한다고, 은행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이 시간들이 제게는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는 편했어요. 시간을 체크하지 않아도 됐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보고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걸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강물이 반짝였어요. 벤치에 앉자고 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어떠냐고, 집에서는 괜찮냐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고 눈치챈 것 같다고, 자꾸 캐묻는다고 말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팔을 타고 가슴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혼자 견디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옆에 있다고, 함께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괜찮으면 자기 손 계속 잡고 있어도 되냐고, 불편하면 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좋다고 대답했어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 의사를 먼저 물어봤고,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제야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은 제 의사 같은 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냥 했어요. 제가 싫어도 불편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먼저 물어봤고 제 대답을 기다렸고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제야 행동했습니다. 이게 존중이구나 싶었어요. 이게 진짜 배려구나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강물을 바라보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평온했는지 몰라요.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했어요. 남편과 떨어져 사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요?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할까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제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느껴왔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일찍 퇴근했다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산책했다고, 날씨가 좋아서 한강 갔다 왔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혼자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요즘 자주 나간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간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밥이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제 몸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오늘 왜 늦게 들어왔냐고, 정말 혼자 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혼자 갔다고, 그냥 오래 걸었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의 손길이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제 몸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움츠러들었어요. 싫었습니다. 남편이 제 귀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요즘 이상하다고,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인데 왜 그러냐고, 부부인데 뭘 그렇게 피하냐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손길은 더 거칠어졌어요. 제 의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말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제 몸을 눌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몸무게가 제 위로 짓눌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만족한 듯 한숨을 쉬며 옆으로 누웠어요. 그리고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꽉 쥐었어요. 며칠 전 민수가 제 손을 잡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제 의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제야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존중하는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완전히 달랐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 욕구만 채우고 잠들었습니다. 제 눈물 따위는 보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떠나야 할까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로 답장이 왔어요. 오늘 오후 괜찮냐고, 집으로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집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울었냐고, 무슨 일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일을 털어놨어요. 남편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했다고, 싫다고 해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명백한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고, 제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저도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면 안아줘도 되냐고, 위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다고, 안아달라고 작게 대답했어요. 천천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강요하지 않았고 제 몸을 존중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그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다고, 울어도 된다고, 다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니 조금 진정됐어요. 그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손 잡아도 되냐고, 불편하면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안심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자기가 저를 좋아한다는 건 이미 말했다고, 그 마음은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한 건 제가 안전해지는 거라고, 제가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그 다음 문제라고, 우선은 제가 행복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준비하자고, 하나씩 해결해 가자고 했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을 알아보자고, 딸과도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10년 동안 딸이 말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믿어줬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딸은 이해할 거라고, 오히려 기다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깨닫기를 10년 동안 기다렸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딸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남편 오기 전에 나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혼자 견디지 말라고, 함께 해결하자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딸의 번호를 찾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 말이 맞았어. 아빠가 이상해.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뭐라고 했냐고 다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았다고, 아빠가 이상하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10년 동안 내 말을 안 믿어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진심이냐고, 정말 깨달은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이라고, 정말이라고 대답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드디어라고 10년을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딸이 먼저 진정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냐고, 집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집이라고, 혼자 있다고 대답했어요. 딸이 바로 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잘했다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딸의 품에서 또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제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지금이라도 깨달아줘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미리 알아봤다고, 혹시나 해서 준비해뒀다고 말했어요. 가정폭력 상담소 연락처, 변호사 정보, 임대주택 목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언제부터 준비한 거냐고,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봤냐고 했습니다.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준비했다고, 언젠가 엄마가 깨달을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다고, 엄마가 눈을 뜰 날만 기다렸다고 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오래 저를 기다려줬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서류를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나가야 한다고, 자기 집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있다고 말했어요. 보증금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엄마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소개해주겠다고,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말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제 손을 꼭 쥐며 당연한 거라고,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딸과 저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왔냐고 물었어요.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보러 왔다고,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미리 연락하지 그랬냐고, 갑자기 오면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음엔 미리 말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봤습니다. 저게 뭐냐고, 무슨 서류냐고 물었어요. 재빨리 서류를 집어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 회사 서류라고, 엄마한테 조언 좀 구하려고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일어서며 이제 가봐야겠다고, 저녁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를 안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연락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딸이 나가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딸이랑 무슨 이야기 했냐고, 무슨 서류를 봤냐고 캐물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그냥 딸 회사 이야기 들었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낮에 다시 가겠다고, 함께 집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딸이 왔어요. 차를 가지고 왔다고, 함께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함께 원룸을 보러 갔어요. 딸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어요. 어떠냐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여기가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계약하자고, 보증금은 자기가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딸한테 이렇게까지 신세 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고개를 저으며 당연한 거라고,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일주일 후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물었어요. 아빠한테 언제 말할 거냐고, 어떻게 말할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이번 주말에 말하겠다고, 제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혼자 말하지 말라고, 자기도 같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이라고, 혼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해하며 그래도 위험하지 않겠냐고, 아빠가 화낼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무서웠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대로 계속 사는 게 더 무서웠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이야기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이 TV를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뭐가 문제냐고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별거 하고 싶다고, 떨어져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했냐고 다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어요. 별거 하고 싶다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냐고,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인데 별거를 하자고 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다가오더니 제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무슨 헛소리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팔을 빼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라고, 진심이라고, 이미 집도 구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을 구했다고, 언제 그런 걸 했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나가겠다고, 짐은 최소한만 가져가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나가서 어떻게 살 거냐고, 돈은 있냐고, 혼자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이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딸이 도와준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딸이라고, 딸이 너를 선동했냐고, 딸이 이런 생각을 심어줬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제 결정이라고, 딸은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저를 노려보더니 돌아섰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라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안 받아준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말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어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와도 방에만 들어가 있었고 밥도 함께 먹지 않았어요.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이사 가는 날이 왔어요. 딸이 아침 일찍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을 차에 실으며 물었어요. 괜찮냐고, 후회 안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후회 안 된다고, 오히려 설렌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됐습니다. 마지막 짐을 싣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남편이 방문을 살짝 열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차에 타니 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유로워진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어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딸이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함께 옷을 개고 그릇을 정리하고 이불을 폈어요. 다 정리하고 나니 오후가 됐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어요. 기분이 어떠냐고, 이제 좀 편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편하다고, 정말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웃으며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아무 눈치도 보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이제 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핸드폰을 들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왔다고, 새 집으로 이사 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답장이 왔어요. 축하한다고, 정말 잘했다고, 보러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언제든 오라고 대답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축하한다며 꽃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집안을 둘러보며 좋다고 아늑하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 괜찮냐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후련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소 지으며 정말 잘했다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민수 덕분이라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지만 자기 마음은 변함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알고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이냐고,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든든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말 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깐 당황했다가 이내 깨달았어요. 여기가 제 집이구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상쾌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간단히 씻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원해서 여기 있다는 게, 제 선택으로 이곳에 산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잘 잤냐고, 아침은 먹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잤다고, 지금 커피 마시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들를 거라고, 같이 밥 먹자고 말했어요. 저는 좋다고,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커피를 마셨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평온한 고요였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보고할 필요도, 허락받을 필요도 없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이 자주 들렀고 민수도 가끔 찾아왔어요. 혼자 있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나갔어요.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 되냐고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어디서 만날지 알려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혼자 사는 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정말 좋다고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숨 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다행이라고, 행복해 보여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손을 잡고 한참을 걸었어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생각해 봤냐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을 거라고, 딸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일도 찾아보고 싶다고, 다시 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잘 생각했다고,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부담스러우면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아한다고, 저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천천히 가고 싶다고, 제 삶을 먼저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웃으며 당연하다고,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급하지 않다고, 제가 준비됐을 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강요하지 않고 제 속도를 존중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벤치에 다시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 시절 추억도 떠올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제 어깨에 살짝 기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편하게 있으라고 대답했어요. 민수의 머리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딸의 집에 놀러 갔어요. 손주를 보러 간 거였습니다. 작은 아기가 제 품에 안겼어요. 포근했습니다. 딸이 커피를 내오며 물었어요. 요즘 어떠냐고, 행복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엄마가 웃는 모습 보니까 좋다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10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당연한 거라고, 엄마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이제 엄마 인생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라고, 이제부터는 제 삶을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분할도 협의했어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과 민수가 계속 옆에 있어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강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이제 어떤 기분이냐고, 자유로워진 것 같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유롭다고, 정말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어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행복한 모습 보니까
자기도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고,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수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다고, 민수가 없었으면 아직도 그곳에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제가 해낸 거라고, 제 용기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래도 고맙다고 다시 말했어요.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제 준비됐냐고, 자기와 함께할 마음이 있냐고 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이냐고,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이라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고맙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제 속도에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걷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어요.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진짜 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품에 기대어 노을을 바라봤어요.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딸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딸과 사위, 손주와 함께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물었어요.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와 잘 지내고 있다고,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라며 정말이냐고,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다고, 좋은 분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사람이라고, 저를 존중해준다고 말했어요. 안아주며 잘됐다고, 정말 잘됐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한테 이야기했다고, 축하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웃으며 다행이라고, 딸분이 좋아하셔서 기쁘다고 말했어요. 내일 만나자고, 같이 저녁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렵기보다는 설렜어요. 민수와 함께 걸어갈 길이 기대됐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살아 있었어요. 이게 진짜 저구나 싶었습니다. 오래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수를 만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했어요.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함께하고 싶은 것들도 나눴어요.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후회는 안 되냐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전혀 후회 안 된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어요.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작게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괜찮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자유의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숨 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부터가 진짜니까요. 지금부터가 제 인생이니까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걸었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밤하늘의 별들이 저희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함께요. 행복하게요. 자유롭게요.